안녕하세요. 강채원입니다. 시장의 핫 이슈만을 콕콕 집어주는 시간, 예병군의 주식만 사성 시간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병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콕콕콕 집어드렸던 바로 제약바이오, 즉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이 제약바이오팡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엄청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코스닥 시장 여전히 강세장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이번 주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란 생각에 뿌듯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주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시작해 보기 전에 저희가 또 이번 주 시장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점검부터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먼저 해왔는데요. 이번 주에 코스닥 강세장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주 초에는 대외적 리스크, 대내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 코스피 시장은 조금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대내적인 리스크로는요, 내마녀가 심수를 부리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었고요. 대외적 리스크로는 코미 전 FBI 국장이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었죠. 그래 그 증언이 과연 트럼프 탄핵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영국이 조기 총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국은 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바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즉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 아무런 영향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내마녀가 심수를 전혀 부리지 않았습니다. 심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예, 내마녀가 아마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자 부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혀 심술 부리지 않으니까 시장이 이거 별거 아닌갑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오늘이죠. 바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시장은 급격한 상승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점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 강세장이었다. 이것은 너무나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딱 그 시점에 잘 맞게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시 봐야 하는 제약바이오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뿌듯한 기사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를 감히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원 씨, 네. 금요일 시장이 최근에 계속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도 금요일 시장 생각해보면 또 사상 예.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고 이번 주도 오늘 장이 아주 좋았죠. 예,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금요일 시장이 왜 좋은가?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은 한 주가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차트상으로 보면 주봉, 즉 한 봉을 만들어내는 구간이죠. 이것이 외국인들이 억지로라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다음 주초도 사실은 전약,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약한 장, 그러니까 시장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또 후로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개별주 장세가 먼저 이어지고 난 다음에 후에 추세적 썸머 랠리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시장의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술을 잘 세우시다 보면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코스닥이 670선 안착하는 등 시장이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 역시 전약 후강으로 예상될 것 같다는 이 다음 주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시장 점검 마무리하겠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자, 파트너님. 예. 저희가 지난주에 퀴즈를 하나 드렸습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유산 그리고 USB까지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퀴즈는 뭐였죠? 예, 지난주 퀴즈는 바로 일본의 전후 세대를 일컫는 말로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답은요, 1번 단카이 세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퀴즈 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쪽 하면요, 딱 떠오르는 미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잡스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차 하면 또 미국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테슬라사의 CEO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X의 창업자이기도 하며 솔라시티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이 사람은 최근에 이제 방한 일정이 잡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마크 주커버거, 2번 앨런 머스크, 3번 헨리 포드입니다. 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예, 힌트를 좀 드리죠. 네. 한 명은 분명히 IT 쪽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명확한 페이스, 얼굴책. 예, 얼굴책, 네. 베이스, 예, 요거고, 두 명은 자동차 쪽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포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포드라는 이름이 왠지 참 낯이 익어요. 예, 낯이 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포드 좀 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자넷 앨런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앨런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정답을 드리는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 방송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실전 매매 예병군의 주식 만사성 방송이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예병군 파트너가 시장을 꿰뚫어보는 시간, 이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이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슈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 저희가 인구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 바이오를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콕콕콕 집어줘 시간에 여러분들께 메디프론, 그리고 종근당, 그리고 솔본이라는 세 종목을 짚어드렸습니다. 종근당은요, 한 주 내내 좋은 모습이었고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월요일 날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1%, 그리고 주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본은 바로 월요일 날 8%까지 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제 여러분 이런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확 트이는 그런 방송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요 새로운 이슈 이것에 관심을 두시고 집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이슈 인사이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이번 주 이슈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시장의 핫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요,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될 단계에 있는 바로 우리가 미래 산업의 한 분야라고 보이는 전기차 시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은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신정부의 정책과도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신정부가 내각을 제대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 정책주들 중에 미리 우리가 선점해 있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오늘 속속 그리고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를 논할 때요, 이 인물을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앨런 머스크의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의 바로 행적,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앨런 머스크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전자결제 시장에 먼저 최초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겨우 20세 후반일 때쯤이었습니다. 그 20세 후반에 이 앨런 머스크는 전자결제 시장을 미리 보기 시작했고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앨런 머스크가 페이팔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그룹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그에게 놀라움만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바로 30대 초반에 막대한 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죠. 그런데 채원 씨, 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손에 쥐게 됐어요. 네.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놀겠죠. 놀아야죠. 네, 놀아야죠. 예, 저도 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앨런 머스크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의 도전 정신은 그치질 않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는 책에서 나와 있다시피 대담한 도전을 시행을 합니다. 바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앨런 머스크의 고비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한 번의 이혼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실패가 계속 목을 조여 오고 있을 때쯤 그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또 떨쳐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죠. 이 전기차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서 앨런 머스크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지금은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X, 그다음에 솔라시티 이렇게 크게 세 개 회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회사들도 사실은 다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앞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영문으로 짧게 나와 있습니다. Therein lies the danger. 위험은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the stock depends on 주식은 달려 있다. 어디에? 미스터 머스크의 working his magic. 그의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일에 달려 있다. 자, 이 말이 앨런 머스크를 표현해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앨런 머스크의 이런 놀라운 행적들 그리고 변함없는 도전 정신이 바로 이런 업적들을 이룬 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빠르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바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최근에 출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약 하나로 한 4천만 원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 예쁘죠? 4천만 원. 예, 4천만 원대의 차인데도 굉장히 차가 예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기차라는 점.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테슬라, 즉 전기차 이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앨런 머스크의 궁극적 목적은 화성에 지구인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게 그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의 꿈이고요. 무슨 뜬구름 없는 소리고 무슨 이런 허황된 소리가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기차 화성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화성에는 화학 연료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그 꿈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전기차도. 그다음 화면 보실게요. 스페이스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재활용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서 이 로켓을 재활용한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재활용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서 더욱더 주목받게 된 회사인데요. 이 스페이스X의 궁극적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에 많은 이주를 해야 되고 많이 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물자도 많이 갖다 날라야 되죠. 당연히 이런 재활용 로켓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그가 꿈꾸는 것의 일환이었던 것이에요.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 화면도 보실게요. 바로 화성에는 이 화학 연료가 없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주구장창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뭘까요? 전기가 아닐까요? 예, 전기인데 그 전기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얻느냐? 바로 이 태양광에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역시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회사를
공동 창업하게 되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보이시죠? 이 지붕이 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를 얻어낸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화성 이주 계획의 일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적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수익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 산업에 결국은 이 앨런 머스크가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대기업들조차도 그들조차도 신성장 동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화성 이주 계획까지 이 주식시장에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너무 먼 미래는 결국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고통을 수반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시장, 바로 전기차 시장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 전기차 시장의 정책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전기차를 타고 계십니다. 자, 이 전기차는요, 세 가지를 아우르는 토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미래 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기차는 매연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 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다음 또 하나 바로 일자리 창출. 즉 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즉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정책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섹터. 그것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체들 쪽에서도 급격하게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신성장 동력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스마트카 삼성전자가 뛰어든 영역이죠. 이게 시작된 게 바로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미국의 전장회사, 즉 자동차 스피커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삼성은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넥티비티 운영체제, 즉 OS죠. 이 타이젠 OS를 이 스마트카 시장에 어떻게 입힐 것이냐를 늘 연구하고 있었고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즉 여기서 하만과 관계된 스피커 회사 그리고 그런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 AI 스피커, 즉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계속 발전해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바로 스피커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차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삼성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입히겠다는 그들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미래에 꿈꾸고 있는 이 스마트카 시장에 계속 그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배터리 부분도 삼성 SDI를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채원 씨 뭘로 보이세요? 스피커처럼 보이는데 스피커 아닌가요? 예, 스피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스피커냐? AI 스피커라는 얘기죠. 인공지능이 가능한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채원 씨가 지금 애플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애플의 비서 뭡니까? 시리 예, 아니겠어요? 시리죠. 바로 시리. 네. 그다음에 삼성의 비서, 삼성 스마트폰의 비서는 뭐죠? 삼성의 비서는 저도 잘. 예, 빅스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글의 비서, 즉 AI 비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비서는 혹시 아세요? 클로버? 맞습니다. 클로버고. 자, KT는요? 저 이거 알아요. 기가진이. 맞습니다. 네. 기가진이었습니다. 그다음 SK텔레콤은요? 뉴규. 그렇죠. 뉴그. 자, 누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느냐? 결국은 성장 시장이고 미래 시장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하만을 인수했던 삼성의 속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코타나라는 이 네이버의 클로버와 같은 역할, 애플의 시리와 같은 역할,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코타나 AI 즉 비서 코타나를 탑재한 AI 스피커가 즉 차량에 입혀진다는 얘기죠. 사실 차를 몰면서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의 비서가 있다면 자 메일을 보내달라든가 그리고 내 일정을 체크해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장을 삼성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한 아리따운 여성, 채원 씨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예, 한 아리따운 여성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네요.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아다스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은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자유로운 거죠. 책도 읽고 그다음에 잠도 잘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시장조차도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이 자율주행차를 이제 뛰어넘어서 플라잉카 시대가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0년도 도쿄올림픽의 최종 성화 봉송 주자는 바로 이 드론, 즉 플라잉카입니다. 이 플라잉카를 통해 타고 그 성화를 바로 점화하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시대는 지금 급변하고 있고 이 도요다에서는 벌써 이미 플라잉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시장들은요. 결국은 미래 산업 성장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갑을 쉽게 열게 만들어서 돈을 쓰게끔 만드는 구조들을 가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있습니다만 펼쳐지는 시장이고 앞으로 계속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플라잉카까지는 넘어가지 말고요. 그건 조금 더 먼 미래니까. 지금 바로 전기차 시장만 좀 보자고요.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예, 배터리의 성능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적게 갈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의 무게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채원 씨 같이 가벼운 사람이 타면 네. 예, 차가 더 멀리 가겠죠, 그죠? 차가 거의 힘을 들이지 않고 갈 겁니다. 그냥 술술술술 갈 수 있죠. 그런데 저같이 좀 무거운 사람이 타면 차가 아무래도 좀 힘들어 할 겁니다. 그죠? 옛날 말이 힘들어 하듯이 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 리튬 이온 전지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무게의 거의 상당한 부분을 이 리튬 이온 전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시장, 즉 미래 시장이 바로 뭐냐면 공기 아연 전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이래 날아다니는 공기에서 이 공기가 즉 ZN 원소 기호로 ZN이죠. 원소 표기로. 그래서 이 ZN 아연하고 결합을 하면서 발전하는 시스템, 즉 전기를 일으키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공기 아연 전지의 원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즉 공기 아연 전지는 이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무게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가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이 공기 아연 전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용화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약간 물음표를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바로 공기 아연 전지가 거의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딱 하나 나오죠. 바로 회사 사명이 딱 나와버리는데 이 EMW라는 회사입니다. 이 EMW는요 이미 공기 아연 전지를 상용화했고
그다음에 군부대에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시장에서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죠. 사실 EMW의 주가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자, 이것을 보급화, 즉 일반적으로 보급화된 가격까지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전기차의 어떤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공기 아연전지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이 배터리 시장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테슬라도 이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점을 두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바로 이것도 화성 이주 계획의 일환입니다. 화성은요, 결국은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을 전기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기가팩토리를 화성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앨런 머스크의 꿈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차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관련주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신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주식 방송이 되겠죠. 바로 관련주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예요. 지금 여러 가지 회사가 나오는데 눈에 딱 띄는 회사는 딱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다코와 우리산업이죠. 이 코다코는 배터리 히터 그리고 전동 컴프레셔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자, 주 매출처가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벤츠, 현대차인데 테슬라가 주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용 고전압 프리히터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고 전력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테슬라에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 즉, 언라이벌, 경쟁하는 회사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전기차 관련주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들 중에 조금 눈에 확 띄는 것이 바로 LNF,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입니다. 자, 이 LNF는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겁나는 영역대까지 올라갔지요. 그런데 회사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은 결국은 배터리 시장에서 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회사를 제가 3년 전에 한 방송에서 들고 나왔었는데요. 그때 주가는 지금 가격에 6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긴 사실 좀 겁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외는 시키겠습니다. 회사는 너무 좋지만 주가 자체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LG화학하고 삼성 SDI 즉 대기업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바로 중대형 2차 전지 완성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기술력의 싸움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한 번의 충전으로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기술력은 나오는데요. 사실 이 5G를 이루는 것만 해도 즉 작은 전력을 쓰고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KT 광고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어떤 여자분이 스마트폰으로 야구 구경을 합니다. 그 야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김창완 씨가 이제 얘기를 하죠. 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과연 배터리가 남아날까요? 이러면서
자, 여기서 네. 기술 들어갑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죠. 네. 바로 그것이 배터리의 성능 개선, 그다음에 지금 5G 기술로 인한 배터리 성능의 극대화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 시장은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제 좀 짚어볼 건데요. S&T 모티브입니다. 이 운수 장비 쪽인데 주력 제품은 스마트카의 핵심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액추레이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구동 모터를 개발하고 생산 중이고요. 오일 펌프 생산 그리고 GM 제네럴 모터스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부품사로서 전장 부품 쪽에 공급 계약을 이미 해놓고 있다는 점. 그런데 주가는 사실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카 부분 쪽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액추레이터입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차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점을 조금 참고해 보신다면 S&T 모티브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트랙티브한 즉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우리 산업입니다. 역시 운송장비 부품 쪽인데요. 주요 납품처가 현대모비스, 만도, 덴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테슬라가 빠졌죠. 테슬라 빠졌고요. BMW 빠졌습니다. 벤츠 빠졌습니다. 그죠? 벤츠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세계 유수의 회사들, 굴지의 회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우리 산업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요, 지금 아직 최근에 어떤 살짝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도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이유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회사인데요. 삼성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금융사업부에서 분사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겠죠.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그네티 마렐리라는 프랑스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또 인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티 마렐리가 마그네티 마렐리에 또 이 부품을 공급하는 즉 마그네티 마렐리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프랑스 회사죠. 그러니까 푸조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시트로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에이테크 솔루션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삼성이 이제 앞으로 전장 사업에 뛰어들 때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만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회사인데 이 만도는요, 왜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되냐면 스마트카도 스마트카지만 스마트카의 핵심 운전자 지원 시스템, 즉 자율주행입니다. 그죠? 자율주행,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 지금 시험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만도, 채원 씨. 네. 만도가 혹시 자전거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만도에서 자전거가 나오나요? 네, 자전거 나옵니다. 전기 자전거죠. 바로 전기 이륜차입니다. 전기 이륜차. 문재인 대통령이요, 당선되기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노화된 이륜차. 이것들을 만약에 이 부분들을 새로운 전기 이륜차로 바꾸었을 때 세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제 정책적으로 불거지느냐, 그 정책 공약이 그 공약상이 정책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만도에 아마 주가는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륜차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하나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미동현 시네마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하고도 관련이 있고 스마트카,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 뭡니까? 블랙박스죠. 그 업계의 2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최초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차선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삐져나가거나 이렇게 삐져나가면 사고가 되니까요. 그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탑재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아다스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다스. 자, 이 아다스의 블랙박스 U-Live U5를 출시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블랙박스 자체가 차선 이탈을 했을 때 경고음을 울려준다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다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미동엔 시네마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파인 디지털입니다. 역시 스마트폰 밀러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마트카 시장하고 스마트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러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량 내에 있는 디바이스에 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뜨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블랙박스조차도 결국은 이 아다스 시스템 이 부분하고도 연관을 좀 지어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최소 차에 군데군데 이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게 총 적어도 최소 24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파인 디지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엔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자동차들을, 양산차들을 보시면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운전 중에 계기판을 보지 않는,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운전자가 보고 있는 정면 주시를 하고 있는 쪽에 바로 그쪽에 마치 홀로그램처럼 딱 계기판의 속도, 그다음에 내비의 방향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독일의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에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솔루션 서비스를 지금 선점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을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지금 누구도 이 회사와 지금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왜 바닥일까요? 첫 번째는 알려지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unknown, 몰랐다는 얘기죠.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요, 이 회사가 지금 독일에 아마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많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엔지스 테크놀로지 좀 생소한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진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럼 누구나 진입 장벽이 쉬운 영역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참고해 보신다면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도 충분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차 이슈와 그리고 그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곧 다시 엑기스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예병군의 콕콕콕 찝어주는 시간, 바로 이슈 토픽 시간입니다. 자, 파트너님, 세 가지 콕콕콕 찝어주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프로그램 속의 코너 콕콕콕 찝어줘. 오늘도 여러분들을 콕콕콕 찝어드려서 탁탁탁 수익이 잘 나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꼭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산업입니다. 이 회사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PTC 히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이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테슬라사에. 이 우리 산업은 테슬라사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가는 크게 오르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매력 포인트는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우리 산업의 투자 포인트가 지금 나옵니다. 이것이 PTC 히터 자체가 단가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 부분 별표를 치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콕콕콕의 콕콕 두 번째입니다. 네. 자, EMW입니다. EMW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 아연전지, 여기에서 독보적 선점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회사는 또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 안테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이 안테나가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안테나가 아닙니다. 이게 복합 안테나라고 해서 스마트폰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복합시켜 놓은 고부가가치의 안테나입니다. 전자결제, 여러분들 NFC라고 하죠. 근거리 무선통신.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이 안테나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런 모든 것들도 안테나와 연관되어 있는데 뭐 AFC, NFC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회사, 즉 이것을 복합적인 안테나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EMW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때는 갤럭시 S8의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인데 바로 공기청정 살균기입니다. 무슨 회사가 이렇게 다루는 영역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채원 씨, 네. 이 공기청정 살균기예요. 살균기는 뭐냐면 세균까지 잡아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강 가격이 얼마처럼 보이십니까? 살균기, 공기청정기 예. 정도면 10만 원, 20만 원대 아닐까요? 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자, 이 제품은요, 약 15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죠? 예. 비싸네요.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영국의 헤롯 백화점이라는 곳에 굉장히 고품격 백화점이죠. 그 헤롯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W의 투자 포인트, 자, 세 가지로 딱 끊어냅니다. 공기 아연전지, 그 다음에 모바일 복합 안테나, 바로 공기살균기, 클라로의 성장성, 요거까지를 합해 보신다면 지금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콕콕콕의 콕콕콕. 자, 엔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즉 전방 주시를 계속하면서도 이 속도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 인포메이션을 취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운전자의 유리 공간인데요.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투명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 이 회사 충분히 주목해 봐야 될 가치 있습니다. 자, 바로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 선두주자다. 최근에 모든 회사들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을 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언제부턴가 자동차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키 시스템, 즉 키 없이도 문을 열 수 있고 키만 보관하고 있어도 문이 열리는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스타트, 그러니까 운전 시동을 버튼 하나만으로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와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 사명이 신창전기였는데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 유일의 스마트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주가는요, 거의 1,500원대였는데 이게 7,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요, 전 세계 양산차의 어떤 공통된 옵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충분히 좀 주목을 그리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고수익입니다. 그 구조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콕콕콕 세 종목을 짚어드렸습니다. 네, 전기차 이슈에서 또 관심 가질 만한 관련주들 그리고 콕콕콕 찝어주신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파트너님, 오늘이 금요일 저녁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불금을 보내시느라 오늘 앞쪽 방송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복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시장, 즉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시장은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이 명확한 시장입니다. 사실 전기차는요, 예전에 이미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정 기간을 충분히 거쳤고 이제 산업적으로 다시 실질적 성장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 복습으로 지금 보시는 것들은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세 마리 토끼에 대한 정책입니다. 결국은 환경, 즉 친환경적인 부분, 미래산업, 그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시스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신성장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되어 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새 내각에서 이걸 놓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미리 선점의 효과도 분명히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라는 대단한 인물이 방한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정확한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6월 중에 방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이런 기사들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이 다시 필요한 시기, 즉 실질적 성장기에 들어와 있는 만큼 다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관련주로는 세 가지 종목을 짚어드렸습니다. 우리산업, EMW, 엔지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짤막하게 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산업은요, 이 테슬라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전기차용 히터,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EMW, 공기 아연전지 딱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엔지스 테크놀로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또 준비하시는데 충분히 든든한 지원군들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예병군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핫 이슈, 전기차 시장 이슈와 그리고 관련주 탑픽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예병군의 주식 만사성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의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판단은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